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보다 알차고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늙고 크게 아프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의 적신호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것에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내 몸에서 경고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로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청장년의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단 한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과로를 꼭 꼽습니다. 과로의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참담합니다. 먼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우리나라의 40대 돌연사는 무지막지하죠. 대부분이 과로와 건강 무심증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을 낮춥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삶 자체를 회색불소 암울하게 만드는데 그 중심에 과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역량을 매우 낮추어 버립니다. 과로는 결국에는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매력도도 감소시켜 버립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결국 즐기지 못하고 소모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과로는 생각의 과잉과 체력의 극심한 저하를 불러와 몸의 소리를 듣는 내 몸 균형 시스템을 파괴해서 큰 질병이 생겨도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조기의 경보 시스템을 발휘해야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돌연사나 큰 질병 모두 경고를 보내는데 너무 지쳐 있으면 돌볼 시간도, 돌볼 정신적 여유도, 돌볼 신체적 에너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과로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전에 비해 같은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특정 질환은 없지만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예전에 비해 부쩍 피로합니다. 과로를 줄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이 너무 많다, 쉴 틈이 없다 대답이 들어오지만 알고 보면 과로의 가장 큰 원인은 나를 몰아세우는 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과학적인 휴식입니다. 생활 속에 휴식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저는 휴식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의 생활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약속들을 최소화하고 잡은 약속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못 지킬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잡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잡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신적인 피로도가 더 올라가므로 잡은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일과표에 반드시 휴식 시간을 배정해 주십시오. 10% 더 수면하고 10% 더 빈둥거리십시오. 독서가 최고의 휴식 방법이 되기도 하죠. 일과 시간에 독서 시간을 배정해 보십시오. 세 번째, 능동적으로 휴식해야 합니다.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바로 쉬어 주십시오. 휴식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중 10분은 생각 중지 훈련에 할애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정보 매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은 결코 휴식이 아니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뭔가 애써 짜내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는 일 없이 쉬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이 많을수록 10분 일찍 퇴근하고 몸이 피곤할수록 10분 더 일찍 주무십시오. 아침 10분은 그날의 업무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데 써주십시오. 이 10분이 하루 업무에서 1시간을 아껴줍니다.
6번째, 일하다가 10분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회사 정원을 거니며 보다 먼 곳을 응시해 주십시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자기 전 10분은 스트레칭이나 온욕으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수고한 내 몸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로를 부르는 완벽주의 그리고 급한 성격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바꾸다 보면 성격 자체로 바뀌게 됩니다. 즉 행동을 바꾸어서 성격을 바꿔주는 성격 재조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기입니다. 지른 것을 못 찾는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불로 져주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났을 때 좀 억울하더라도 큰 맘 먹고 배우자에게 져주면 좋습니다. 친구들과 내기 게임을 할 때도 한 번은 져주십시오. 오히려 더 큰 것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보하기입니다. 양보는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매우 힘든 선택이지만 막상 하고 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급한 사람이 보이면 자기 앞에 끼워주십시오. 차를 운전할 때도 가급적 끼어들기를 허용하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가도 앞에 노약자가 있으면 즉각 일어나서 양보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기다리기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죠. 특히 스마트 시대에는 더 그러합니다. 이때 역으로 기다리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십시오. 약속 장소에 가서 먼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도 전화하지 말고 늦게 오더라도 싫은 내색을 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 보세요. 지하철이 오면 한 번은 그냥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집안을 치우지 않기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 중에는 청소 강박증으로 자신을 피로하게 만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무리하게 집안을 자꾸 치우다 보면 에너지가 더 고갈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많죠. 에너지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일부러 집안 청소를 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그냥 지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안의 청소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본인의 에너지가 넘칠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루지 않기입니다. 항상 더 좋은 선택이 없을까? 더 일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꾸 고민하면서 일을 미루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일단 해야 할 일이면 먼저 하고 나서 수정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들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과로를 만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쳐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